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랑 타이포그래피를 같이 진행하게 된 SBS 아카데미 컴퓨터 아트학원 강사 유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OT로 타이포그래피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이포그래피란 무엇인가? 타이포그래피 개념이해, 타이포그래피 시각화, 공간 구성, 서체와 폰트에 대해서 간단히 배우신 다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포라는 거는 간단하게 텍스트를 말하는데 글자꼴의 레터링, 반짝이 방법, 편집 디자인, 가독성 등을 포괄하는 조형 활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타이포를 배워야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스터를 만드는데 사진만 들어가 있지 않고 텍스트도 같이 들어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포스터를 제작을 하는데 직선 형태가 많다. 그러면 타이포도 통일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직선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산세리프, 고딕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다양한 색과 다양한 폰트가 있는 이유는 타이포도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이 이미지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랑 함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1강 타이포그래피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 타이포그래피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타이포그래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는 글자라고 했죠. 그냥 쉬운 의미로 글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인쇄술, 글자꼴의 디자인, 레터링, 편집 디자인, 가독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조형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글자 정도로 이해하자. 근데 선생님, 타이포그래피가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왜 역사를 배워야 돼요? 그냥 저한테 어떻게 배치하면 좋은지, 어떤 폰트가 제일 이쁜지 그냥 그것만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작업에 있어서 어떤 폰트를 사용해야 되며 이 폰트는 어떻게 만들어져서 왜 사용할 때 이런 느낌이 나는지, 그 다음 뭐 표현 문자라든지 상형 문자라든지 그림 문자는 무엇인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편집 디자인 하실 때 타이포를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역사를 배워야겠네요. 그렇죠. 역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역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역사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를 왜 알아야 되는지. 첫 번째로 역사는 왜 알아야 되는지. 자, 여러분, 타입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봐야 해요. 타입은 약 550년 정도 존재해왔지만 그 기원은 동물에 거주하던 인간의 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동굴 인간의 필요와 습관은 알파벳의 진화, 그에 따른 타입과 인쇄술의 발명과 같은 문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오늘날의 타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아야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안 것 같아요. 빨리 알려주세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역사 첫 번째, 우리 옛날로 돌아갈게요. 빨리 타임캡슐 타세요. 늦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슝, 같이 가요. 그래요.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포그래피의 역사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옛날 우리가 타임캡슐 타고 구석기 시대로 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구석기. 완전 옛날로 가네. 완전 옛날로 갔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우리 사람이 어땠어요? 원신? 네, 그렇다고 말할게요. 자, 요런 분들. 우리의 조상님들이기도 하시고요. 원신이다. 그렇죠? 이때로 돌아갈게요. 구석기 시대로. 구석기 시대. 선생님, 근데 왜 바지는 안 입혀요? 알았어요. 자, 이분한테 딱 맞는 바지를 입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때로 돌아가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분들의 거주지는 좀 어디였을까요? 거주지? 동굴이겠죠? 맞습니다. 이분들의 거주지는 동굴이었어요. 동굴이 집이었죠.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원신, 이 원신 친구가
비가 갑자기 내린다고 할게요. 비가 뜬금없이 왜 내려요? 그냥 비 내린다고 할게요. 거주지로 들어가야 되니까. 비가 내려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는 비가 왜 내리는지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라요. 비는 뭐 구름이 뭐 수증기 어쩌고저쩌고 해서 비가 내리는 건데 이분들은 그걸 몰랐었겠죠. 그렇죠. 이때는 과학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비가 왜 내리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대신 비가 내리면 신이, 하늘이 뭔가 화났다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무섭겠죠, 그죠? 네,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들어갑니다. 비를 피해야 되니까. 아, 그렇겠다. 그래서 이분이 막 집에 들어와요. 자,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오늘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사냥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말을 잇게 됐습니다. 사냥을 해야 되는데 막 비가 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사냥을 해야 되는데 막 비가 내려요. 하늘이 화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때 막 심심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내일은 뭘 해야 될까?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동굴에서 하나씩 막 적기 시작합니다. 사실 적은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씨가 생성되기 이전 제일 첫 번째 단계에 생성된 게 바로 그림 문자입니다. 그림 문자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여러분 소리 아시죠? 소리. 네, 소리. 이 소리 우리가 이 시대 때, 이 구석기 시대 때 저장을 할 수 있었나요? 기록을 남길 수 있었어요? 녹음기라면 되지 않을까요? 녹음기라면 괜찮겠죠. 네, 녹음기라면 괜찮겠는데 이때 녹음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소리를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내가 사냥을 해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끼리 우가우가 내일 뭐 사냥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이거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 뭐 하는지 까먹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소리를 구두 언어라고 해요. 구두 언어. 구두 언어요? 이 구두 말하는 거예요? 참 그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구두 언어 말하는 겁니다. 네, 구두 언어. 자, 구두 언어라는 거는요. 말하고 듣는 순간 말하고 듣는 순간 사라지는 매우 일시적인 것으로 역사 등 여러 정보를 오직 구전으로만 전해져 온 것이에요. 제가 방금 말을 좀 약간 꼬였죠? 근데 그건 이미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 얘를 기록할 방법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두언어라는 거는 말하고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때는 녹음기도 없었고 언어를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내일 사냥해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 적어놔야 내일 스케줄을 아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때는요 동굴에다가 그림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글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내일 고기 먹어야 되는데 그죠? 고기 먹어야 되는데 사냥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동굴에다 쓰기 시작합니다. 고기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사냥해야 될 게 바로 말이야. 그래서 말을 그리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토끼도 그리고요.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얘가 그림 문자예요. 왜 동굴에다 썼어요? 얘네 거주지가 동굴이니까. 이분들의 거주지가 동굴이기 때문에 동굴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으로 문자, 기록을 남긴 거예요. 얘가 바로 타이포, 오늘날의 타이포가 생기기 이전까지 생긴 게 바로 처음 단계가 그림 문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자막 보이시나요? 제 밑에 이미지 하나 떠드렸는데 얘가 바로 라스코 동굴벽화라는 아이입니다. 이 라스코 동굴벽화를 보시면 말도 있고 사슴도 있고 다양한 동물들이 있죠. 그죠? 네. 이분들이 그리신 거예요. 동굴에. 즉 그림 문자라고 불리우는 이 벽화들은요. 이 라스코 동굴벽화라는 것들은 사람, 장소, 물건들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표현들이었고요. 간단하게 이 정도 그렸다는 얘기예요. 동물 또는 무기와 같이 삶에 필요한 사물들을 단순하게 그린 것이 바로 그림 문자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바로 그림 문자 또는 서령 문자. 그러면 어쨌든 이때는 말이요 글이 없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내가 본 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요거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분들은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두 언어를 기록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 바로 그림 문자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아, 이해가 바로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림 문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문자 다음이 또 있어요? 그냥 알파벳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림 바로 생기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림이 바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상형 문자라는 게 생겼습니다. 상형 문자. 상형 문자가 뭐지? 상형 문자라는 거는요, 환경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들까지 문자로 기록할 필요의 증대함에 따라 그림 문자보다는 폭넓은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문자는 그림 문자보다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표현하기 위해 생긴 게 바로 상형 문자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를 들어주세요. 마치 아까 원시인처럼.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냥 뜬금없이 무인도에 갇혔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섬에 갇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섬이야. 이제 갑갑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거 죄송해요. 네, 이건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나니까 아니 이게 무슨 바로 무인도에 이제 내가 떨어졌어요. 어머님 그거 너무 무서운데요? 그죠? 무섭죠? 언제 짐승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죠? 저라면 여기에 떨어져서 바로 우는 게 아니라 먹을 거부터 확보를 할 것 같아요. 먹을 거 중에서 먼저 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먹을 거는 그냥 오래 참을 수 있는데 물은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찾기 위해서 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그럼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요? 바닷물 먹을 거예요? 바닷물 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바닷물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숲속을 뒤집고 막 들어가 보니까 아니 이게 웬걸? 저 멀리 오두막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잘 됐네요. 빨리 들어가 봐요. 그렇죠. 저도 들어갈 거예요. 좀 약간 허름하고 막 무너질 것처럼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템을 확보해야 되니까 숲속을 뒤지고 들어가니까 무인도에 바로 하나의 집이 보입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들어갑니다. 저는 이 집으로 들어갈게요.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선 집에 들어가 봐야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보기 전까지는. 자,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니 이게 또 웬걸? 이게 왜 떡이야? 탁자 위에 물병이 하나 있대요. 선생님! 물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빨리 마셔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죠, 그죠? 저는 바로 얘를 가서 이제 마셔야 돼요. 왜? 빨리 물을 마셔야 되니까. 내가 목마르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이 물통을 짚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물통을 뒤집으니까 진짜 괜찮아 보였던 물통이었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요런 표시가 있어요. 선생님 설마? 맞아요. 해골입니다. 아니 물을 열심히 찾는데 해골이라니. 뭐 어떡해요. 근데 물통인데. 자, 여러분들이라면 먹을 거예요? 아니요.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얘는 이제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해골, 죽음. 잠깐. 여러분, 저는요, 이 해골을 그냥 그렸지 여러분한테 이거 마실 거냐고만 물어봤죠? 얘가, 이 아이콘이 죽음을 뜻한다는 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알잖아요. 해골이라는 건 그냥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뭐 살이 벗겨지고, 이런 말 하면 좀 잔인하긴 한데, 어쨌든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섬뜩하잖아요. 이게 바로 상형 문자입니다. 아니, 운이 좋았던 건가?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상형 문자는요, 그림 문자보다 폭넓은 의미, 즉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까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내가 해골 하나를 봤는데도 얘는 죽음이라는 거 내가 바로 인식을 할 수 있었죠? 얘가 바로 상형 문자예요. 즉, 그림을 봤는데도 메시지를 글이 꼭 아니더라도 여기에 뭐 죽음이라고 쓰여 있지도 않았는데 그림만 보고도 내가 메시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얘가 바로 상형 문자예요. 아, 그러니까 즉 그림만 보고도 내가 설명으로 쓰였지 않아도 그림만 보고도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상형 문자라는 거네요. 맞아요. 이해되시나요? 아, 선생님이 잘 그려주시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물 안 먹으면 어떡해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빗물 받아야죠 뭐. 빗물 받아서 물을 먹어야겠죠, 그죠? 아, 아쉽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상형 문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림 문자, 그죠? 그죠? 그림 문자가 발달하면서 이제 상형 문자가 생겼습니다. 아, 상형 문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나와요? 바로 세 번째. 알파벳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림 문자, 상형 문자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문자처럼 메시지를 전달했죠. 근데 알파벳에서부터 이제 글이 나옵니다. 이제 글로 표현을 해요. 재밌겠다. 재밌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표음 문자입니다. 바로 페니키아 알파벳. 페니키안 알파벳이 뭐예요? 그냥 알파벳 제가 많이 들어봤던 거는 로만 알파벳이 있던데 페니키아는 뭐예요? 또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마스터해 드릴게요. 진짜 쉽게. 잘 보세요. 자, 오늘날의 알파벳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총 3단계를 거쳤습니다. 3단계. 3단계요? 네, 3단계를 거쳤거든요. 여러분 포켓몬스터 아시나요? 아, 당연히 알죠.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만약에 대장부니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총 3단계를 거쳤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바로 진화 단계.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꼬부기로 비유를 할게요. 꼬부기. 두 번째 진화 단계 어니부기. 세 번째, 거부광. 이렇게. 거부광이 제일 세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까지. 얘들도요. 알파벳이 만들어지기까지 총 3단계를 거쳤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진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중요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꼬부기.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얘네 셋 다 알파벳이지만 첫 번째 꼬부기 단계의 알파벳은 바로 페니키안 알파벳이에요. 위에 쓴 거 맞아요. 페니키안 알파벳이에요. 자, 이 페니키안 알파벳은 뭐냐면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알파벳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 전전 단계 인류 최초의 알파벳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류 최초의 알파벳.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니부기 단계. 얘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 알파벳이라고 해요. 그리스 알파벳. 얘는 뭐예요? 얘는요. 얘도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 그리스 알파벳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오늘날의 알파벳과 가장 흡사한 알파벳이에요. 오늘날의 알파벳이 아니라 그냥 흡사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오늘날의 알파벳과 그냥 적을게요. 오늘날의 알파벳과 가장 흡사.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A, B, C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는 막 요렇게도 사용했어요. 완전히 다르네. 그죠? 오늘날의 알파벳과 가장 흡사한 알파벳이 바로 그리스 알파벳. 바로 두 번째 단계 어니부기.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단계 진화 단계 거부강. 얘가 중요해요. 뭐 꼬부기, 페니키안 알파벳, 어니부기, 그리스 알파벳 잊으면 안 되지만 뭐 가끔 조금 까먹어도 돼요.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냥 살짝 조금 까먹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부강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거부강 단계 3단계는요. 바로 로마 알파벳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던 맞아요. 로마 알파벳 또는 로만 알파벳이라고도 하죠. 이 로마 알파벳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날의 알파벳이에요. 뭐라고요? 오늘날의 알파벳이 바로 로마 알파벳이에요. 즉 오늘날의 알파벳이 만들어지기까지 총 3단계를 거쳤는데 그중 오늘날의 알파벳은 바로 거부강이에요.
바로 로마 알파벳.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꼬부기 단계부터 어떻게 페니키아 알파벳이 생기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강은. 아, 아쉬워. 더 배우고 싶은데. 그럼 다음 강의 들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타이포가 생기게 되는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막 타이캐쇼트에서 구석기 시대까지요. 그죠? 근데 다음으로는 뭐 배우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알파벳이 만들어지기까지 총 3개의 단계를 거쳤다고 알았습니다. 그죠? 꼬부기, 어니부기, 거부강. 얘네가 이제 어떻게 알파벳이 생기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우리 그때 모나미 펜으로 설마 글을 썼겠습니까? 에이 선생님 그거는 개그하다 너무 별로다. 알았어요. 이때도 각각 사용했던 도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필기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필기구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겁니다. 왜냐면 그 필기구를 이용해서 서체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궁서체라는 거 좀 그렇다. 어쨌든 궁서체, 바탕체, 고딕체, 그 다음에 스크립트체, 필기체 등등 도구들을 이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떠셨나요? 오늘은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인가? 타이포그래피가 태어난 계기,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타이포그래피 개념이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